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시면에 서서 법을 등진 범죄자들을 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인간은 원래 무리지어 생활하는 존재다. 어라이! 좀 더 오른쪽! 집단으로 행동하고 힘을 합쳐가며 다양한 위기를 극복해왔다. 하지만 나쁜 짓도 무리지어 하는 경향이 있다. 야, 저 아재 비실비실해 보인다. 돈 뺏자. 좋아, 미팅비 벌어야지. 혼자서 법을 어기는 것보단 누군가와 같이 어기는 게 심리적으로 안심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커진 마음은 폭력까지도 휘두르게 만든다. 돈 내놔! 하하, 100년 후에 갚아줄게. 죽었어. 너무 세게 때렸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하지만 집단의 마법이 풀림과 동시에 자기 합리화가 시작된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어쩌라고? 나도 아니야. 내가 아니라 다른 녀석이 한 거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그리고 유족의 원한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어이, 돈 좀 빌려줘. 지옥에서 갚을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아플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구차한 변명 따위도 통하지 않는다. 죄를 모른 척하고 법의 심판에서 도망치려는 놈들한텐 무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은 분뇨 속에 빠져 죽어 마땅하지. 하지마. 피해자의 원한을 몇 조배로 갚아주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인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무실에는 미처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쪽에 앉으십시오. 네. 이번 의뢰인은 이 남자다. 아무리 봐도 학생이라 처음엔 말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 아빠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깡패놈들한테 복수해주세요. 그러나 의뢰인의 안경 너머로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을 보곤 그 생각을 접었다. 그 부자에게 비극이 찾아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에이스케. 의뢰인인 카토 에이스케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다. 에이스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 아버지가 혼자 키워주셨는데 내일은 아빠 쉬는 날이니까 같이 놀이공원에 갈까? 정말? 그는 그런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랐다. 우와, 또 1등이 에이스케야? 대박이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운동은 잘 못했지만 대신 그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등 매일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근처 공원에서 양아치들을 보았다. 아따, 그 여자 진짜 멍청하더라고. 저런 데서 담배를 피우다니 민폐잖아. 원래라면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엮이진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다. 나 그네 타고 싶어. 비켜줘, 오빠. 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깡패놈들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당연히 놈들은 쉽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요 꼬맹이가 어딜 감히. 너무하네. 심지어는 아이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건 아무리 크라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짓이에요? 얘는 애잖아요. 에? 뭐야 이 돼지 새끼? 왜 시비지? 뒤지고 싶어? 그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놈들에게 맞섰다. 그러나 에이스케의 말을 들을 놈들이라면 애초에 애한테 손을 대지도 않았겠지. 넌 뭔데 큰 소리야 이 찌질한 새끼가! 깡패들은 목표를 에이스케로 바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놈들도 아이에 비해서는 때리는데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해봐 이 새끼야! 왜 그래, 돼지쿤? 놈들의 폭력은 가혹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불행했던 건 그의 아버지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에이스케! 거기 너희 뭐하는 짓이야? 저 아젠 또 뭐야?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깡패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악몽을 불러오고 만다. 이야, 왜 그래 아저씨? 너도 아들처럼 돼지네? 놈들은 강목을 꺼내 아버지를 무참히 폭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버지는 척추와 두개골이 부러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럴 수가.
아빠! 식물인간이 되어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경찰이 폭행 및 살인 미수로 수사를 시작했고 저희가 한 짓입니다. 정말이냐? 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 범인들이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에이스키는 재판 당일 참아온 분노가 터지고 만다. 누구야? 아니야. 아니라고. 법정에 선 피고인은 자신을 때렸던 범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는 이 사실을 알렸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라고요. 우릴 때린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거기 방청석!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에이스키는 법정에서 퇴장당하고 말았다. 그는 재판 후에도 경찰에 찾아가 계속해서 진범은 따로 있다고 호소했다. 진범이라. 근데 그들의 조서 내용은 사건과 정확히 일치해서 진범한테 듣고 쓰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제 경찰도 법원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이상 내 손으로 찾아주겠어. 그리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 후 에이스키는 지금껏 아버지와 함께 모은 돈을 들고 뒷세계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뒷세계는 평범한 고등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곳이 아니었다. 망할! 또 속았어! 범인의 정보를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몇 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자금도 거의 다 떨어졌다. 계속 사기를 당해 멘붕 상태로 밤거리를 걷고 있던 그때 애기야, 무슨 일 있어? 여긴 아직 네가 올 곳이 아닌데. 그는 한 호스티스를 만나게 된다. 에이스케는 마치 감정을 토해내듯 그녀에게 모든 사정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지? 네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어. 그런 건 프로한테 맡기면 돼. 프로라고요? 그럼 이 세계에는 죗값을 안 치는 범죄자들을 대신 벌해주는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그가 내 사무실까지 오게 된 것이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에이스케는 모든 얘기를 마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다. 저희 아빠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아빠의 인생을 빼앗아간 놈들한테 꼭 벌을 내려주세요.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빼앗긴 원한을 풀어달라며 통곡했다. 아무리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도 이 손에 뿌리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원한은 제가 풀어드리죠. 감사합니다. 이 소년의 한을 풀어줄 수 없다면 고문 소믈리에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 잘못을 바로잡아주려는 사람을 비웃은 걸로도 모자라 심한 폭행까지 휘두르다니. 대역을 세워서 재판도 안 받고 빠져나간 걸 지옥에서 후회하게 해주겠어. 니놈들이 부숴버린 한 가족의 인생을 그 하찮은 목숨으로 갚을 수 있을 거란 생각 따위 하지 마라. 마침 에마한테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 둘은 밤거리에서 유명해. IT 기업 사장이란 전무 아들들이거든. 그렇군. 그 회사는 얼마 전에 일부 상장해서 한창 호조야. 물론 뒤에 검은 돈들이 오고 갔겠지만 그 아들놈들 폭력 사건에 여러 번 휘말린 적이 있나 봐. 그럴 때마다 부모가 대역을 써서 빠져나갔다고 하네? 역겨워라. 경찰도 알고 있어? 글쎄, 그치만 범인이라고 자진하는 사람이 있고 증언들도 다 일치해서 이쪽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더라. 참, 그리고 일을 저지르면 사장 별장에서 놈들을 근시시키는 모양이야. 그래? 고마워 에마. 그나저나 참 다정한걸. 걔를 위해서 알아봐준 거야? 그냥 어디서 좀 들은 거야. 그녀는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지만 마음씨 역시 그것에 지지 않는다. 사장 별장을 찾아갔더니 목표물이 있긴 했는데 반성 중이라고요. 옆에 있는 녀석은 암호 조직의 스나가? 그 사이에 좀 성가신 녀석이 끼어 있었다. 뒷돈이 오간다는 건 조폭이랑 관계가 있는 거였나? 신아가씨, 나랑 놀아줘. 아, 안 돼.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난 상처도 터진다고.
스나가는 나무 조직 안에서도 무력파 중에 무력파. 오늘의 별자리점 행운의 색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보자마자 죽었잖아. 사람을 죽일 땐 티타늄으로 만든 이빨로 경동맥을 물어뜯는다고 들었다. 만약 타겟을 경호하고 있는 거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 소변. 상처 터지든 말든 그 여자랑 확 해버릴까? 뒤돌아보지 마라, 스나가. 이 목소린 이주인 형님? 난 발소리가 없다. 어떤 인간이든 뒤를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너, 저 범죄자 놈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냐? 아니요. 저 얼마 전에 총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요양차 와 있는 것 뿐이에요. 놈들은 죄 없는 가족의 인생을 빼앗은 범죄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데려가야겠어. 그러시죠. 전 그놈들을 지켜줄 의리 같은 건 없어서요. 그럼 눈 감아주지. 이 녀석도 범죄자라고 알고 있지만 의뢰도 안 받은 사람을 해칠 순 없다. 별장에서 경계심 없이 풀어져 있는 인간을 포획하는 건 아주 쉽다. 대역 없이 심판받으러 가야지. 지옥 밑바닥에선 말이야. 여자가 잠깐 떨어진 틈을 타 놈들을 기절시켜 차에 실었다. 그런데 현장을 떠나기 직전 스나가가 말을 걸어왔다. 이주인 형님, 저흰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사는 놈들이라 너무 마음대로 하시면 저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나한테 살기를 내뿜는 건가? 스나가, 나랑 싸우고 싶으면 조직 놈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들 한 범죄 한 것 같던데 비참한 죽음을 선물해 주도록 하지. 역시 무섭다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별자리점도 골등이었어. 그리고는 놈은 그곳을 떠나버렸다. 그 후 우리는 범죄자 놈들을 고문실로 옮겨 강제로 깨웠다. 일어나, 돼지들아. 이번엔 물 대신 끓인 기름을 써봤는데 반응이 꽤 좋군. 넌 누구냐, 너하네. 감히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거참, 어떻게 이런 망할 놈들은 매번 대사도 똑같을까? 생각보다 더 머리가 딸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반성은 하겠지. 니놈들 전에 공원에서 남자애랑 그 애 아빠를 폭행했지? 미안한 마음은 드나? 그렇게 생각한 나는 놈들에게 후회나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놈들은 역시 범죄자다운 답변을 내뱉었다. 그 거지 같은 돼지 새끼들!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설교한 게 잘못이지! 가축들한테 본인들 위치를 가르쳐준 것 뿐이라고! 이 녀석들한테 그런 걸 물어본 내가 바보였다.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나 역시 자비란 없다. 짐승 새끼들. 그렇다면 니놈들한테도 가르쳐주지. 루카와! 가져왔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어. 짐승 새끼가 어디 사람 말을 하려고. 넌 지저대기만 하면 돼. 당신한텐 이게 어울리겠군요. 루카와도 준비가 다 된 것 같군. 그 후 우리는 걸쭉하게 녹은 새빨간 납을 가만히 있어. 얼굴에 닿으면 지옥일 테니까. 많이 드세요. 놈들의 입안으로 부어 넣었다. 이건 중세 유럽에서 행해졌던 고문 중 하나다. 감히 부모를 죽이다니 반성해라. 부모를 죽인 놈한테 양쪽 눈에 펄펄 끓는 요항을 붓는 등 그 시대의 고문에는 가열한 액체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대로 가면 놈들은 납에 목이 다 타서 머지않아 죽을 거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살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놈들은 다 타버린 목으로도 목숨을 구걸했다. 그래도 우리 대답은 변하지 않는다. 루카, 이 둘이 뭘로 보이나? 돼지 2마리로 보입니다. 돼지 아니야. 감히 돼지들이 우리 말을 부정하는군. 조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지? 니놈들을 논리대로 한 건데 고통 속에서 죽어라.
이 돼지 새끼야. 사회에서 쓰레기가 사라지는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니놈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피해자들이 원한 그 몸뚱이에 똑똑히 새겨주마. 목은 물론 위까지 다 타버린 놈들은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냄새가 엄청 지독하네요. 범죄자의 몸뚱이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알겠군. 결국 돼지처럼 배가 부풀어 올라 죽다니 참 기구하다. 이렇게 이번 의뢰도 완료했다. 아버님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군. 참 다행이야. 이제 그 일은 다 있고 미래를 향해 새 출발하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있는 거니까 말이다.